내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책을 쓰는 내내 계속 제 마음속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네 주제에 무슨 책을 쓴다고 그래. 야, 아, 책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네 주제 봐 그래. 막 이런 말이 계속 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느 날에는 그래도 힘들어도 꾸역꾸역 쓰다가 어느 날은 그 말에 확 무너져서 글을 못 써요. 아, 이것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저에게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더라고요. 아, 책을 쓰면서 그걸 알았어요. 저는 내면의 비판자가 엄청 크게 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네. 그러니까 저는 저를 싫어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를 도전하고 하는 걸 보면은 왠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뭐 하는 거 다 꼴도 보기 싫고 막 되게 그런 솔직한 마음이죠.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제 자신한테 했던 거예요. 왜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그거를 좀 너무 타파해보자 해서 음, 그 내면의 비판자가 계속 저에게 얘기를 하고 속삭일 때 반기를 들은 거죠. 그만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야, 네 주제에 무슨 책을 쓴다고 해라는 그 말이 네 주제까지 하고 끊겼어요. 멈춰요. 멈췄어요. 그리고서 제가 아니야, 나 할 수 있어라고 평생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저한테 어,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 스스로 해준 거예요. 음,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몇 번 했는데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되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나요. 아, 제 자신이 뭔가 이렇게 살던 사람이 정말 정반대로 탁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까요? 네. 정말 내적 성장, 정답 같은 그런 순간이네요. 그럼 그 비판자가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사실 부모님이 저한테 넌 쓸모없는 사람이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진 않았죠. 생각해 네. 보면요. 않았어요. 근데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제 부모님의 어떤 양육 태도, 부모님의 음,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언어화돼서 제가 체득을 한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내면의 비판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일단 제 자신이 사춘기 반항아처럼 그런 말이 들리면 계속 받아치는 거예요. 아니 아, 됐어, 나 할 수 있어, 조용해 막 이렇게 됐다고 막 이렇게 계속 반항을 해요. 그러다가 더 한 발 나아가서는 제가 제 자신한테 보듬어주는 말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음, 그동안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했어. 너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보듬어주는 엄마의 목소리로 제가 음, 그래서 책에도 썼는데 저는 제 자신을 제 딸로 생각하기로 아, 했거든요. 저는 딸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딸로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다시 양육하고 있습니다. 오, 저도 그거 해봐야겠어요. 네. 저도 저한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음, 항상 제가 어떤 작은 성취를 이뤄도 만족을 못하고 아직도 멀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지만, 구독자가 물론 지금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더 많았으면 좋겠고, 하니까 더 노력해야 돼. 이런 마음도 있고, 이 영상이 뭐 조회수가 얼마큼 나왔다. 아직도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제가 하는 모든 활동들에서 되게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기특하네 라고 좀 보듬어 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네네. 힘들고 고달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더 즐겁게 일을 하려면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네. 네. 아이고 은길이 장하네. 이렇게 네. 해야겠네요. 저도 저를 네. 딸처럼. 네, 맞아요. 그게 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계속 내면의 비판자가 많은 분들은 그런 거 너무 오글거리거든요. 그렇긴 해요. 아이고 네, 은길아. 네. 그거 진짜 네, 이런 거. 오글거리는데,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제 5살 때 사진을 꺼내서 되게 오랜 시간 지켜봤어요. 2, 30분. 그거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어릴 때 내가 너무 짠해서요. 네. 그게 이제 어, 첫 시작이었던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연민을 갖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 자신한테. 맞아. 나도 어린 내가 불쌍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음.
참 그 시절 생각하면 이렇게 어린애가 그랬다고? 그래서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벌써 지금 눈가가 촉촉해요. 어린 나를 생각하니까 아우 짠하다. 수고 많았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많이 컸고 배웠고 경험했잖아요. 심지어 난 40대란 말이에요. 네. 진짜 내면화에 지금 대면하신 아, 거예요. 그래요. 아, 참 그러네요. 네. 이게 내가 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이런 눈물이 나는 포인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괴롭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 책을 못 읽는 분들이 계세요. 이 책 읽고 내 상처를 마주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엄마가 또 최근에 책을 읽으셨는데 마지막에 해피엔딩 영화를 본 것처럼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마지막에는. 아니 책에서 네. 엄마가 나한테 잘못한 얘기를 되게 많이 쓰셨는데 어떻게 엄마가 다 인정을 하시던가요? 네, 사실은 제가 책을 쓴 거를 엄마한테 비밀로 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엄마의 안 좋은 얘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많이 나와서. 나와가지고 저도 엄마가 이걸 읽고 상처받으실까봐 이제 용기를 못 냈거든요. 2달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놀라시더라고요. 최근에 책을 다 읽으시고 엄마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상처받았던 얘기들 그런 걸 보면서 엄마도 엄마 나름으로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니들이 그렇게 힘들은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아이고. 엄마가 울면서 사랑한다고 아. 또 얘기를 하셔서 저 또 눈물이 나네. 원래 안 울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은 절대 안 울려고 했는데. 네. 근데 예. 지금 이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기쁨의 네. 환희의 눈물.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좀 이런 우울한 마음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내면 아이를 마주한다는 거가 정말 힘든 일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마주하는 거예요? 마주한다는 게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예를 들면 남편이 저한테 그 공황 발작 일으킨 날에 응급실 가도 소용없다고 네.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정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어요. 그냥 저는 그동안 신랑한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너 필요 없어. 네.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든 이 사람은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네? 막 이렇게 너무 실망감이 커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거리를 둔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지냈는데 신랑이 이제 제가 좀 바뀌니까 이제 좀 미안도 했고 해서 저한테 되게 잘해주려고 해요. 잘해주고 뭐 하는데 뭐 설거지도 할 때 너 힘드니까 내가 할게. 그럼 그때 힘들어 죽을 때는 뭐 가만히 그러더니 있더니 뭐 이거 겨우 설거지 가지고 이래 하면서 더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분노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신랑이 잘해주면 더 화가 나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오히려 이제 제 자신이 또 싫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는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나에게 노력을 하는데 도대체 난 왜 이렇게 나는 옹졸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용서를 못할까 하다가 또 그 내면 아이 책도 보고 막 하면서 알고 봤더니 제가 남편한테서 저희 엄마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을 엄마처럼 본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감기 걸려 뭐 아프거나 장염이 뭐 오거나 하면은 어제 네가 이거 엄마가 그만 먹으라 그랬는데 네가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저를 탓해요. 너가 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해서 아픈 거는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가 아픈 거를 탓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낸 거가 이제 저도 모르게 상처가 엄청 됐나 봐요. 그게 쌓여있던 게 저희 신랑이 저 아팠을 때 똑같이 그런 피드백을 줬을 때 그 내면 아이가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 저희 남편을 용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를 용서를 안 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준 피드백으로 인한 내가 화나 분노가 이 사람으로 인한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겪은 어떤 상처가 같이 작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면 아이를 만나고 치유가 된다는 건 진짜 나를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니까 어느 정도 삶이 나아진다?
이런 네. 개념이겠네요. 네. 그리고 편지 쓰기도 아, 네네. 하나의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요. 네. 그 편지 쓰기가 저는 가장 강력했어요. 효과가. 저는 이제 살면서 가장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저희 엄마였고 저희 신랑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만약에 내가 엄마라면 지금 그 아이한테 상처받은 저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받고 싶은 말 내가 엄마한테 진짜 듣고 싶은 말 그런 거를 이제 편지로 썼거든요. 이제 편지를 쓰는데 글은 어쨌든 제가 엄마 입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저를만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엄마 입장도 되면서 쓰니까 이 쓰는 동시에 저희 엄마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역할극 같은 거네요. 네네네네. 한마디로. 엄마가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엄마도 스스로 감정 조절 안 돼서 힘들었는데 너도 똑같이 겪었다니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식의 내용에서 엄마가 너무 미안했다. 엄마 좀 더 참았더라면 그래서 우리 경심이를 너무 더 안아줬을 텐데 막 이런 류의 이제 글을 썼는데 쓰는 동시에 눈물이 그냥 폭풍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도 치유의 눈물이겠네요. 네. 그때 제가 정말 5살 아이처럼 엄마 소리 내면서 울었거든요. 네. 작가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과의 사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엄마도 다 용서를 한 것 같고 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내가 완벽하게 나아졌어. 마냥 행복해.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저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 뭐 화날 때도 있고 뭐 또 다시 조금 처질 때도 있고 한데 정말 달라진 건 그 시간 속에서 파묻혀 지내던 시간이 길었다면 지금 거기서 조금 헤어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저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제 어떤 싫은 면 제가 봤을 때 내가 이런 부분 난 너무 싫어하면 더 그 부분이 막 부각돼 보이고 막 가서 이불 발차기 하고 집에 가서 그랬는데 그런 면도 당연히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한 면도 있는데 네. 그런 걸 다 무시했더라고요. 네. 잘한 부분도 좀 내가 인정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주고 토닥여주고 그리고 못한 부분은 못했지만 다음엔 실수하지 말자.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너 그럴 수 있었어 하고 보듬어 줄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인지들이 생겼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힘든 상황과 감정 속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나를 이해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내가 되게 괴로울 때는 못한 것만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내가 잘한 것들도 좀 되돌아보고 네. 그리고 나의 장점을 충분히 내가 인지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을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안 좋으면 안 돼. 이걸 좀 강박적으로 느낀다는 게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되게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 많이 나눈 것 같아요. 막 눈물바람도 좀 하고 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작가님은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이 가벼워지셨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네. 우선은 여기 출연 이렇게 촬영 자체가 이렇게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잘했는지 모르겠고 좋습니다. 네, 이 구독자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또 저의 책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이 기회가 너무 감사하고요. 감정적으로 항상 힘들었던 제가 조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명심할 것라고 제가 이제 잘 보이는 화장대에 크게 써놨어요. 딱 보면 맞다. 이게 영원하지 않지. 그렇지만 제가 그걸 봤다고 해서 그 감정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걸 보고 알아차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힘드신 분들 마음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휘둘리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문구를 하나 써놓고 좀
그렇게 마음을 조금 다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좋은 팁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허경심 작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저의 채널 이름이죠. 네. 화이팅을 외치며 인사를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